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1920년에 태어나 올해로 104세를 맞이하신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신 김 교수님은 단순히 장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와 정보화 시대까지 한국 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오신 철학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강의를 하시고 글을 쓰시며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전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100년을 산 철학자가 전하는 행복의 비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철학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힌 것이 철학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철학은 존재의 근원과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젊은 시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하며 서양 철학의 거장들을 만났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와 케겔의 사상을 탐구하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는 이 철학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계셨습니다. 교수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면서도 늘 강조하신 것은 철학은 머리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공부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의 삶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론만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길잡이로서 철학을 받아들이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40년간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교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104세에 이른 지금도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철학은 삶을 정리하고 성찰하게 해주는 최고의 공부입니다. 철학을 통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작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성찰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철학적 성찰이야말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행복관은 매우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좋은 집, 많은 돈, 높은 지위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나를 넘어 타인을 위해 사는 삶에서 얻어진다. 이것이 교수님의 일관된 신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교수님 자신의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신 진실입니다. 교수님이 젊은 시절 겪으신 일화가 있습니다. 20대 후반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는 없었고 생계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 선배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형서가,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살아봐라. 그러면 길이 보일 거야. 교수님은 그 말씀에 따라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외비는 제대로 받지도 못했지만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은 일시적 만족만을 줍니다. 하지만 오래 갈 수 없어요. 반대로 봉사와 사랑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노년에 이르러도 후회가 적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도 늘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단순히 강의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생 상담자가 되어 주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제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려고 할 때 조용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신 거였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교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하며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은 100년을 살아오신 체험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소유를 통한 행복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나눔을 통한 행복은 지속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인간관계 철학은 간단명료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이런 철학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교수님은 당시 연세대학교 강사로 재직하고 계셨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동료 교수가 교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형석, 이런 때일수록 사람이 중요해. 권력도 돈도 전쟁 앞에서는 무력하지만 사람은 다르거든. 실제로 전쟁 중에 교수님을 도와준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낸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피난길에 짐을 나눠 들어주었고 제자 하나가 안전한 피난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를 배척하기보다 존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이런 철학은 교직 생활에서도 그대로 실천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40년간 재직하시면서 수많은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을 만나셨지만 한 번도 인간관계로 인한 큰 갈등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힘은 진심 어린 대화와 신뢰입니다. 권위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실제로 교수님의 강의실은 늘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을 귀담아 들으시고 다른 의견이 나와도 비판하지 않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제자의 회고입니다. 교수님은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그것도 좋은 관점이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술적 견해가 다를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있어도 갈등은 없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평생 실천해 오신 결과 교수님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관계들이
교수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104세에 이른 김영석 교수님의 연륜은 단순히 오래 산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교수님은 나이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나이는 단순히 세월이 아니라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젊은 시절의 교수님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50대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성취에 관심이 있었고 학자로서의 명성을 쌓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유한성을 실감하게 되셨습니다. 60대까지는 사회적 성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인격과 품성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실제로 교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신 후에도 교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이유는 교수님의 과거 지위나 명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의 인격과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80세가 되신 후의 일화입니다. 한 젊은 기업가가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업상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기업가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성공한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은 없었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하면 답이 보입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여주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권력이나 재산은 줄어들지만 좋은 인간관계와 인격적 신뢰는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이 말씀은 교수님의 직접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교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교수님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수님께 바라는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지혜와 신뢰입니다. 노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교수님의 이 표현은 노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노년을 쇠퇴의 시기, 무의미한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시기, 결실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인촌 김성수 선생입니다. 교수님이 도산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생 때였습니다. 도산의 자서전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도산에게서 저는 자신보다 나라와 민족을 앞세운 헌신을 배웠습니다. 도산은 개인의 영달보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미국에서 교육사업과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늘 조국을 그리워하며 수진 양성에 힘쓴 분입니다. 교수님은 도산의 이런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산이 강조한 무시력행의 정신, 거짓 없이 진실하게 힘써 실천하라 는 교수님의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도산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보며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과는 더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 인촌은 연세대학교 이사장이셨습니다. 한 번은 인촌께서 젊은 교수들을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의 지도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수님은 인촌의 이 말씀을 평생 가슴 깊이 새기고 사셨습니다. 인촌에게서는 리더의 품격과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배웠습니다. 인촌은 권력을 가졌지만 권위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부를 가졌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늘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교육 사업과 언론 사업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두 분의 영향으로 평생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삶을 추구해 오셨습니다. 이는 제 철학 속에 스며들어 늘 공동체와 사회를 위한 철학을 강조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의 저서들을 보면 개인의 행복보다 사회의 행복을,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더 중시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는 도산과 인촌으로부터 배운 삶의 지혜가 교수님의 철학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년을 넘게 살아오시면서 여러 세대를 지켜보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세대, 해방세대, 전쟁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그리고 지금의 정보화 세대까지 각 세대마다 특성이 다르고 고민도 다르지만 교수님이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일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보다 좋은 삶을 먼저 고민하라. 교수님은 현재의 젊은 세대가 너무 성공에만 매달려 있다고 우려하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성공인지도 모르면서 성공하려고만 합니다. 성공이 목표가 되면 인생이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수님이 젊은 시절 겪으신 일화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여러 곳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조건이 좋은 기업체도 있었고 정부기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조건이 가장 열악한 대학 강사직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형서가 왜 조건 좋은 곳을 마다하고 굳이 힘든 길을 택하느냐. 교수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조건이 좋다고 해서 좋은 삶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좋은 삶입니다. 그 결과 교수님은 평생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 돈과 권력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교수님은 진짜 성공의 기준을 다르게 제시하십니다. 한 제자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교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곁에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로 판단하면 됩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인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떠나갑니다. 하지만 인격으로 모인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실제로 교수님 주변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교수님을 찾는 제자들이 있고 교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와 좌절은 삶의 일부다. 젊은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실패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실패와 좌절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더 큰 성숙이 옵니다. 교수님 자신도 수많은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썼던 논문이 학술지에서 거부당한 적도 있고 승진에서 밀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교수님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결국 사람은 사랑한 만큼, 봉사한 만큼 행복해진다. 교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받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옵니다. 사랑한 만큼, 봉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은 100년을 살아오신 체험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오신 김영석 교수님이 내린 행복한 삶의 결론은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철학적 성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질문하십시오. 교수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묻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보낼 것인가? 이런 작은 성찰이 쌓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교수님은 일기를 쓰십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반성하고 내일을 위한 다짐을 적으십니다. 성찰 없는 삶은 방향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배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타인을 위한 삶. 나눔, 봉사, 사랑을 통해 삶을 채우십시오. 교수님이 90세에 쓰신 책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이 책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산 시간들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산 시간들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실제로 교수님의 회고를 들어보면 이것이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나 영광의 순간들보다는 학생을 도와준 일, 어려운 이웃을 도운 일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80세가 되신 후의 일화입니다. 한 제자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교수님은 주저없이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교수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쓸수록 늘어납니다. 나는 사랑이 늘어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셋째, 좋은 인간관계. 존중과 신뢰 속에서 사람을 얻으십시오. 교수님은 인간관계를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교수님의 인간관계 원칙은 간단합니다. 먼저 베풀고 나중에 받으십시오.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받으십시오. 먼저 사랑하고 나중에 사랑받으십시오. 이런 원칙을 평생 실천해 오신 결과 교수님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교수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교수님을 찾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60대,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교수님께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께 철학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교수님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넷째, 품격 있는 노년. 인격과 지혜로서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십시오. 교수님의 노년과는 특별합니다. 노년을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로 보십니다. 젊을 때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만
나이 들어서는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애써야 합니다. 교수님이 90세가 넘어서도 계속 글을 쓰시고 강연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를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교수님의 정신은 맑습니다.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정확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사람들과 지내면 자연스럽게 오래 살게 됩니다. 실제로 교수님의 일상을 보면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화를 내는 일도 거의 없으십니다.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살면 충분히 깁니다. 여러분도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백내세의 철학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더 좋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철학은 삶의 나침반입니다. 행복은 타인을 위한 삶에서 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존중과 신뢰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지는 것은 삶의 철학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이 4가지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역시 아름다운 완성을 이룬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의견은 댓글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